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쇼 한밤의 미주라 4부로 마련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우리 시간으로 1시, 새벽 1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감사한 건 감사한데 지금 전황, 그러니까 시황 둘 다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2부 정도에서 속보를 계속 보내드리면서 지금 중동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지금 진정되는가 했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백악관에서 지금으로부터 90분 뒤에 프레스 컨퍼런스를 특별 갑자기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레바논 그다음에 예멘과 관련한 중동 정세에 대해서 백악관이 브리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지금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이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으셨다가 30분 뒤에 2시 30분부터 백악관 브리핑도 함께 하시면 아마 오늘장 마무리까지 성투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백악관 브리핑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뉴스가 나왔을 때 갑자기 백악관이 브리핑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는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핀비즈 히트맵으로 4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S&P 500 주요 지수, 주요 섹터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 브로드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주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고요. 중간에 있는 페이첵스는 오늘 장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한 이제 급여 관리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까지 조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오르는 모습, 실적 발표에 대한 서프라이징 효과를 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인데요. 페이첵스와 관련된 관련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조금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구글과 메타가 지금 메타는 조금 올랐었고 구글은 마이너스를 보였었는데 지금 반전된 모습을 구글이 보이면서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메타는 조금 전에 피보탈 리서치에서 지금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플러스가 떠 있었고요. 지금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방위주, 그러니까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소식들이 이제 특징주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뭐 공격도 아니고 탄도미사일을 지금 발사하겠다. 그것도 백악관 관리의 입을 통해서 블룸버그가 거의 오피셜로, 거피셜도 아니고 오피셜로 지금 내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감이 많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혼돈의 카오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금 낙폭을 적절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정말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으로 접어들면서 낙폭을 조금씩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0.27% 빠지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낙폭을 그나마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지금 초록 티커들이 지금 돌아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S&P 500도 지금 보합권에 있지만 그래도 0.89% 빠지면서 조금 전, 그러니까 약 한 1시간 반 전에 어마무시하게 빠졌던 그런 지수들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고 오늘은 러셀 2000, 소형주의 러셀 2000은 좀 힘을 쓰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1.39% 현재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 언론사 뉴스도 계속해서 지금 헤드라인들이 미들 이스트 텐션 그리고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넌트한 어택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마켓워치, CNBC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염두에 두시면서 저희와 함께 저희 미주라 4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기업 소식들을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으나 그래도 이채린 캐스터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또 한번 기업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기업 소식 어떤 기업입니까? 네, 펩시코 아까 말씀드린 펩시코입니다. 네, 펩시코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펩시코 이채린 캐스터는 치킨 시켰을 때 펩시 오면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네, 좋아합니까? 네. 펩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있군요. 펩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펩시코가 토르티아 칩 제조업체인 CATF들을 10억 달러 이상을 들여 인수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월요일에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CATF드는 가르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으며 7명의 구성원이 직접 운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회담이 결렬되지 않는 한 비공개 주식인 CATF드에 대한 거래가 조만간 발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일부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회사의 매각 과정 경쟁이 치열했으며 사모펀드와 다른 식품 회사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펩시코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개인 상표 브랜드로 구매를 전환할 때 기업들이 사업 확장하려고 하면서 미국 포장식품 부문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펩시코의 스낵과 청량음료에 대한 수요는 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가격 인상과 개인 상표 브랜드와의 경쟁으로 인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펩시 이야기, 펩시 음료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또르띠아를 만드는 CATF드라는 곳을 지금 인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세레브라스라고 AI 칩 기업 세레브라스 굉장히 요새 뉴스에서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세레브라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인공지능 칩 회사인 세레브라스 시스템즈가 2023년 연간 수익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월요일에 미국 신규 주식 공모 IPO를 위한 서류에서 밝혔습니다. 챗 GPT와 같은 AI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는 기업들은 이 기술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AI 칩 리더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시장 가치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주식에 대한 지나친 열광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은 올해 초 기술 섹터에서 빠져나갔고 셀레브라스의 IPO는 시장의 AI 욕구를 가늠하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제공 조건이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2년간의 침체기를 겪은 미국 IPO 시장이 2024년에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셀레브라스는 AI 학습 및 추론을 위한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프로세서에 동력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월요일에 세레브라스는 2023년 12월 31일로 마감된 12개월 동안 총 수익이 2022년에 2,462만 달러에서 7,874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억 2,716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2022년에 1억 7,772만 달러 손실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셀레브라스는 아부다비 그로스 펀드와 코아2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다수의 유명 투자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티그룹, 바클레이스, UBS 인베스트먼트, 웰스파고 증권, 미즈호 등이 이번 공모의 인수사로 참여했습니다. 셀레브라스는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 CBRS라는 티커로 상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세레브라스 굉장히 그 IPO에서 촉망받는 그런 전망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은 직접 디테일하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너럴 모터스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포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제너럴 모터스가 주가 향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제 미국에서의 미국산 자동차 원투탑을 달리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그러면은 제너럴 모터스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도로교통안전청은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차 부분인 크루즈가 보행자가 관련된 2023년 10월에 심각한 충돌 사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월요일에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크루즈는 최소 2년간 중대사고 보고 규정 준수를 개선하고 강화된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을 국가도로교통안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가 다른 차량에 치여 20피트, 6.1m 떨어진 보행자를 치는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GM이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0월 크루즈 직원들은 국가도로교통안전청에 부상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으며 보행자가 끌려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크루즈 최고 안전 책임자인 스티브 캐넌은 이 기관과의 계약이 새로운 리더십, 개선된 프로세스 및 문화, 규제 당국과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바탕으로 크루즈의 새로운 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도로교통안전청은 크루즈가 자동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충돌 사고에 대해 여러 건의 불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10월의 충돌 사고와 관련된 2건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기관은 크루즈의 요청에 영상을 확인한 후 크루즈가 2023년 10월 추락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생략한 것을 발견했으며 크루즈는 다른 추락 사고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4건의 보고서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가 자율주행 로보택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도로교통안전청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에 크루즈는 국가도로교통안전청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조사한 이후 급제동 문제로 로보택시 1,200대를 리콜했습니다. 7월에 GM은 스티어링 휠이 없는 자율주행 오리진 차량의 사용 계획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사고와 그에 따른 조사에 대응해 크루즈의 CEO는 작년에 사임했고 이후 제너럴 모터스는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크루즈가 사고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위원회에 즉시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최대 11만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자,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 관련 이야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상당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 사실 제너럴 모터스가 옛날이죠. 이 크루즈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게 자회사인데 지금 기술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뭐 FSD 이런 성격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지금 크루즈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고성능 차이는 슈퍼크루즈 이렇게 들어가서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뭐 자율주행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GM에서는 홍보를 하는데 이게 NTSB가 조사를 할 때 뭐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뭐 아까 뭐 무슨 충돌 사고를 당한 사람이 끌려갔는데 그걸 포함하지 않은 리포트를 냈다? 네. 굉장히 큰 이거 범죄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GM에서는 뭐 대기업인 만큼 이 대응을 좀 깔끔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는 0.29% 오른 상태로 44달러 96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 주에서 지금 GM이 포드와 더불어서 포드는 1.8% 오르고 있고 GM은 0.29%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이채린 캐스터가 말씀하시는 중에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세일즈 관련된 소식이 새롭게 뉴스가 추가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제너럴 모터스와 관련해서 3분기에 이 출하량이 2.2% 정도 줄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65만 9,601대가 3분기에 판매가 됐는데 그러면은 판매량이 2.2% 줄었다는 건데 지금 왜
주가가 오르냐 이렇게 보여지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GM에서 내놓은 전기차의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 EV가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미래의 대세인 건 맞기 때문에 EV 판매량이 확대된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뛰지는 못하고 현재로는 제너럴 모터스 주가는 0.3% 정도 오른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소식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3부에서 끝나갈 때 이번에는 뭐 볼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블랙락 얘기를 좀 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금 시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매크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장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3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크게 지금 이미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레리 핑크 회장이 보는 미국 경제는 지금 2에서 3% 성장률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디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인플레를 만드는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계속 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계속 업체들한테 보조금 주고 전기차 보조금 주고 반도체 업체 보조금 주고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미국 정부가 직접 보조금이라는 걸 통해서 풀어가는 일종의 IFRA, IFA 이런 친환경 정책들 죄송합니다. 자세한 단어를 제가 잠깐 잊었는데 이 친환경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푸는 정책들을 미국 정부가 펼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2, 3% 성장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인플레 상황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받아들였을 때 50bp 혹은 이상의 빅컷으로 이미 머니마켓 펀드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레리 핑크 회장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선에 대한 이 경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블룸버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레리 핑크 회장이 워낙에 관록 있는 분이니까 경험상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시장에 영향 끼치는 경우는 대선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4년마다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4년마다 받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이 금융시장에 선거가 영향 끼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레리 핑크 회장이 했던 얘기 감안해서 매크로 상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아이폰 얘기 이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JP 모건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토대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지금 애플 주식이 애플의 주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자면 AAPL 눌러보면 3.3% 정도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놨다는 이야기 속에 지금 3% 이상 플러스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능성 격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핀비즈 히트맵에도 보실 수가 있어요. 3% 이상 빠진 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정말로 빨간색으로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래서 좀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데 일단 JP모건이 내놨던 리포트는 이거였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리드 타임이 안정적이다, 스테이블라이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JP모건에서 애플을 커버치기 위해서 내놓은 리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우호적인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리드 타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문하고 소비자가 받는 시간, 그러니까 대기 시간 같은 건데 이 리드 타임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의 공급 능력이 개선됐기 때문에 빨리 소비자들한테 배송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JP모건에서. 그리고 아직 애플 인텔리전스가 출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폰 16 구매하려는 수요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JP모건의 애플 아이폰에 대한 일종의 긍정평가가 이렇게 이어지는 리포트가 오늘 나와서 결국 아이폰 16 시리즈는 12 또는 13 시리즈와 유사한 그래프를 그릴 것.
이렇게 평가를 내놓습니다. 아마도 애플 아이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쓰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거의 최다 판매 기록을 기록했던 제품들이 애플 아이폰 12 시리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주사율을 이제 120Hz까지 올렸었던 13 시리즈가 엄청 많이 팔렸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판매량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면 16 시리즈가 시장에서 말하는 정말 아이폰의 명기 시리즈가 될 것이냐 그렇게 JP모건은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클레이스는 이 JP모건의 리포트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해놓네요. 애플 비중 축소 아주 단촐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중 축소를 해라. 심지어 목표가를 $186로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CNBC 상의 지금 현재 주가가 $225 수준이거든요. $225에서 바클레이즈는 $186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엄청나게 목표가를 낮춰 잡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바클레이즈는 좀 조사를 자세하게 한 모양입니다. 12월 기준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애플이 잡고 있는 인도량이 300만 대 정도 감축될 걸로 지금 확인이 된다. 특히 그걸 어디서 확인했느냐? 부품 주문 건수. 매달 초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얼마를 우리가 만들 건데 예를 들어 중국의 뭐 폭스콘이라든지 인도의 타타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무슨 업체, 뭐 한국의 무슨 뭐 디스플레이 업체, LGR 혹은 삼성전자인데 주문을 하는데 이게 올해 말 기준으로는 300만 대가 줄 걸로 지금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따져봤더니 첫 주 판매량도 15% 전작 대비 감소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를 확실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바클레이스에서는 앞으로 애플 아이폰을 통한 애플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클레이스가 마지막에 내놓은 설명은 딱 이겁니다.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로 갈아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AI 때문에, 네. 네, 그것 때문에 갈아타는 건데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는 심지어 올해 안에 출시도 되지 않는다. 내년이나 지나야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애플 이제 소비자들이 아이폰 16 시리즈로 갈아탈 요인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최근에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분께서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를 샀는데 이게 한국말로 당연히 AI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좋아진 카메라를 쓰면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가 판매가 되면 이거 좀 힘들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다음 특징주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이키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부 시작할 때 2일 오전이 되면 나이키 실적 발표가 나올 것이다. 네. 장 끝나면 나이키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뭐 자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나이키의 실적 뭐 이채린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월가 예상은 어떨까요? JP모건에서는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부정 촉발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거티브 카탈리스트라고 이렇게 영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이키의 실적 발표로 하여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예측에서는 0.52달러로 EPS 주당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도 그보다 못 미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0.52 vs 0.48 정도 잡고 있는데 못 미쳐서 나올 것 같고요. 매출 감소도 10.3%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나이키가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JP모건이 내다봅니다. 다만 최근에 나이키에서 이제 CEO를 교체한다. 초강수를 두면서 1988년도에 입사했다가 최근에 퇴사한 엘리엇 힐이죠. 엘리엇 힐 CEO를 새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CEO가 등장을 하면서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이키 입장에서는 1분기거든요. 네, 내년도 1분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이런 실적 발표가 잘 나와야 된다는 압박은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가이던스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순이익으로 봐도 팩트셋 기관들 예상치는 44.5%인데 순이익 예상치 JP 모간에서는 그보다 낮은 43.3%로 잡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44% 정도 된다는 것은 다른 업체들, 다른 업종에 있는 업체들로서는 좀 부러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어찌됐든 나이키가 어떻게 될 것이냐. 11월 19일 날 인베스터 데이를 한다 그래요. 투자자의 날을 개최를 해서 이 엘리엇 힐 CEO가 직접 등판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것이냐 그때 전망치를 내놓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의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25%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진한 혹독한 평가를 많이 받아왔던 나이키인데 이 승리의 여신인 나이키의 이름을 갖고 있는 나이키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있고 그 이유를 좀 보니까 나이키 요즘 인터넷 쳐보면은 네. 나이키 제품에 대한 호평 이런 것보다 나이키 무슨 라인에서 무슨 예약 주문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DTC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직접 소비자에게 나이키가 직접 한다. 한정판이라든지 예약판이라든지 실물을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특정 유통 구조를 통해서만 판매하는 전략을 최근에 나이키가 한 2년 정도 펼쳤었는데 이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나이키가 집중하게 된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만 이 전략 때문에 대중성을 놓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이키에서 조단 시리즈의 무슨 색깔 좋은 예쁜 거 특별판을 만들었는데 이게 매장에 전혀 깔리지 않고 인터넷을 잘할 수 있는 특정 MZ세대의 누군가만 예약을 할 수 있다면 이게 판매 호조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나이키의 좋은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전략이지 않는가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엘리엇 힐 CEO가 교체된 이후에 만약에 나이키가 정말 실적 개선을 위한 방법론을 바꾸게 된다면 이제 총판이라든지 여태까지 DTC 전략으로 해갖고 이제 막 소매 유통구조 막 다 싹 갈아엎고 했는데 이거를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는데 1년 반 정도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CT에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내년도까지도 나이키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CT는 내다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이키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 곧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오늘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방송에서 나이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했고 그래서 어떤 특징주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 자꾸 이 두 쌍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특징주 이야기가 묻히는 경향이 있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자, 현재 시간 1시 28분, 새벽 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한 20분여 남았으니까요. 저희 봐주시는 한밤의 미주라 봐주시는 투자자분들, 이 밤을 잊은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특징주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한번 짚고 이야기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바이스 이야기. 리바이스입니다. 리바이스. 리바이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채린 캐스터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채린 캐스터가 리바이스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리바이스 매장에 간 적이 있으세요? 간 적은 없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갖고는 계시는군요. 네. 최근에 MZ세대들한테 물어보면 리바이스의 매장에 들어가서 리바이스 티셔츠나 혹은 뭐 액세서리나 뭐 무슨 청바지, 리바이스는 청바지니까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매장에 가서 뭘 한 적이 있느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리바이스 가면은 가나 싶을 정도로 거의 가지 않는데 3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시차를 좀 두고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 장이 지나고 나서 내일 오전 미국 시간으로 지나고 나면 이제 리바이스도 실적 발표에 나서게 되는데 월가 전망치는 자 1.55 빌리언 그리고 EPS는 0.31달러입니다. 그래서 소비 수요가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월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리바이스 청바지에 대한 수요 자체도 줄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뭐 제가 해설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리바이스의 이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플러스가 널뛰기를 할 것이고 좋지 않게 나와도 밑으로 10% 가까이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현재 리바이스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바이스가 최근에 좀 부활을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움직임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비욘세와 콜라보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진짜 소식 하나 갖고도 1% 지금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널뛰기를 하는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셸 가스 CEO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2027년 매출 타깃을 2년 정도 뒤로 더 미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만큼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리바이스에 대해서는 변동성 장세에 꼭 주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바이스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혹시 뭐 이채린 캐스터가 오늘장 맞춤으로 하나 가져온 게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국제 유가에 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 좋습니다. 네. 현재 국제 유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3.5% 이상 올랐던 국제 유가를 구경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한번 소식을 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유가는 공급 전망 강세와 미지근한 글로벌 수요 증가가 중동의 긴장 고조가 주요 수출 지역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상쇄하면서 거의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6시 15분에 배럴당 0.18% 상승해 71.8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11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 선물은 0.21% 상승해 68.3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월요일 브렌트유 선물은 9월을 9%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3개월째 하락세이며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월별 하락세입니다. 3분기에 17% 하락해 1년 만에 가장 큰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WTI는 지난달 17% 하락했고 분기별로는 16% 하락했습니다. IG의 시장 전략가인 얍 준롱은 시장 참여자들이 올해 말까지 오펙 플러스의 공급 증가와 중국의 최근 PMI 수치에 반영된 여전히 약한 수요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부양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따라 투자 심리는 데이터 약세에 덜 민감해져 안정세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실시된 민간 부분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신규 주문이 냉각되면서 중국의 9월 제조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분석가들은 지난주에 나온 1년의 경기 부양책이 중국의 2024년 성장률을 약 5%로 되돌리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러시아와 같은 오펙 회원국과 동맹국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는 12월에 하루 생산량을 18만 배럴 늘릴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지상 침공이 화요일 이른 아침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대한 제한적인 공습을 군대가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IG의 얍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광범위한 지역 갈등 위험의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로서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금요일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사살한 데 이은 것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 간의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이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가 월요일에 실시한 예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9월 27일 주간 원유와 연료 재고가 약 210만 배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유 상황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어제까지의 흐름을 한번 이채린 캐스터가 정리를 해 주신 것이고요. 현재 유가 상황은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는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직접 전쟁에 대한 격화 분위기가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지금 배럴당 70.6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어제 마감 기준으로 3.64%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 북해산 브렌트유 배럴당 74달러 이렇게 3.4%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표들, 다른 이제 커머디티도 설명을 해드리면 뭐 골드도 트라이온스당 2,686달러까지 지금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일 가격 그리고 금 가격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크립토는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을 크게 키우는 비트코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하실 때 오늘 변동성에 크게 유의하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오늘 미국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벌써 4부도 한 10분여밖에 남지가 않아서 그런데 제가 꼭 이거는 오늘 공유를 하고 끝내야 된다.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 얘기 하나 남아서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론사 페이지 한번 싹 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일단 뉴스를 보시면 미국 증시 오늘 여러 주요 뉴스에서 CVS라는 단어 우리 오프닝에서 함께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일단 CVS는 미국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CVS 헬스. 미국의 뭐 비교를 좀 하자면 뭐 약을 파는 올리브영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럭스토어라고 하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약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은 올리브영이 맨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약사가 있으셨어요. 네. 예전에는 약사가 있으셨습니다. 이게 미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는 드럭스토어에 약사가 상주하면서 약도 파는 편의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미국식 CVS가 시작하고 있는 드럭스토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CVS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수요가 부진하고 소비 촉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리테일 여러 가지 대리점들이 운영이 좀 어려웠고 그런데 돈은 벌어서 여기저기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생명보험사도 막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워낙에 경기가 위축되고 미국 사회가 고령 사회가 또 최근에 되다 보니까 이 보험 청구하는 건수가 늘어나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CVS 이 드럭스토어 회사의 일부 지분을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글렌뷰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저것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CVS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이 글렌뷰 캐피털의 CEO를 포함해서 여러 임원들이 CVS와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오늘 뉴스가 바로 맨 아래 장표 맨 아래 노란색으로 제가 써 놓았습니다. 리테일 부문 제가 말씀드렸던 드럭스토어 부문과 보험 부문, 생명보험사 부문을 분리하고 사업을 해체해서 실적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CVS 헬스가 오늘 주요 뉴스로 상당히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뉴스에 계속 나오는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던 거에 비하면 현재 CVS 헬스 코퍼레이션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하실 때 맞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로 장표상으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주요 언론사에서는 실시간으로 어떤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지 특히 중동 관련된 전황들이 업데이트가 된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핀비즈 상황을 간략하게 보자면 여전히 빨간불이 대부분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섹터
그리고 산업재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방위 산업주 그리고 에너지 섹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타 플랫폼주 0.5%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뉴욕 증시에 다소 회복세가 있었던 모양새가 있었는데 다시 꺾임새로 돌아선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과 하락장에 대비하는 투자자의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야후 파이낸스 주요 뉴스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지금 가장 탑에 있는 것 또한 미들리스트 텐션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중동 상황이 격화가 되면서 지금 데이터들이 또 앞에 이제 고용 데이터와 제조업 PMI 지수가 혼조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졸트는 800만 건 이상 나와서 고용이 상당히 좋아졌구나 이렇게 안심하는 분위기인데 바로 직전에 나왔던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업황이 조금 다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이 지표는 혼조적이고 그리고 중동에서의 전쟁 분위기가 격화되면서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좀 아수라장, 어수선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란이 기름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장세는 10월의 첫날이지만 옥토버를 좀 기대하기엔 오늘 장세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이든 has a few good options to handle the port strike. 이거는 동부연안 이제 파업과 관련된 소식에 대한 백악관의 대응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영상이 나오니까 빨리 내려야겠다. 자, 이게 과연 백악관 입장에서는 미국 동부해안 걸프만 해역에 있는 이 항만 파업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드릴 때는 테프트 무슨 법안을 통해서 이 반전을 통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딱히 이거를 실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항만 협상가들에게 추가적인 압력을 조금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파업 첫날 공급망의 약점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을 발표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항만 파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사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조금 더 바이든 행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첫 리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ut looming large are questions around what additional steps could be needed in the next week ahead. 그러니까 다음 주를 앞두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항만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른 뉴스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지금 저희가 보내드렸던 대부분의 뉴스와 비슷한 뉴스들을 반복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이키 어닝 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자,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소스로 지금 들어온 소식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현재 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소스로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이 되면 추가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란에서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다는 지금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소식이 확인이 된다면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에 엄청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CNBC 화면을 지금 띄울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저는 CNBC 영상 생방송을 보고 있는 화면인데 지금 CNBC에서는 Israel Defense Forces,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가 발표를 한 내용이네요. 자, missiles launched from Iran into Israel.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지금 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스라엘 지금 국방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CNBC 방송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작권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동시간대 화면을 띄워드릴 수는 없는 점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됐다고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지금 공식 발표를 했다고 지금 CNBC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으면 제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블룸버그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따로 나오는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짧은 기사가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저희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잠시 전에 이스라엘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지금 발사를 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리스크가 확전되는 양상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산 나스랄라를 이스라엘에서 살해를 하고 레바논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지금 중동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만 확인을 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한밤의 미주라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드리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업데이트된 내용은 저희 내일 밤 10월 2일 수요일 한밤의 미주라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수선한 미국 증시였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혼란했는데 남은 장세도 성투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